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그 결혼해가지고요. 아마 대부분 남편 그럴 겁니다만 나 밥 줘 배고파라고 말하는 게 요즘 어지간한 용기 가지고는 말 못한다고 합니다. 인철 변호사님. 사실 저도 이제 이혼 재판 많이 해보면 네. 아내는 이 남편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폭행도 하고 여러 가지 네. 불만이 많은데 남편이 아내에 대한 불만이 있으니까 바로 밥이에요. 아하. 밥을 안 차려줍니다, 판사님. 서럽습니다. 그만큼 밥에 목숨 걸었는데 네. 자, 밥에 목숨 걸었다가 이제 큰일 난 그런 남편과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하, 네. 이제 금년 6월 26일에 전주에서 한 자택에서 일어난 일인데 네. 남편이 아내한테 이제 밥을 달라고 하니까 아하. 아내가 이제 그날따라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 대꾸 안 하니까 아하. 갑자기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프라이팬으로 아내를 막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무지막지하게 폭행해서 무려 20차례 정도 폭행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프라이팬 손잡이가 부러졌겠죠. 아이고. 그래도 분이 안 풀리는지 이번에 흉기, 칼로 이 아내의 배를 찔러가지고 아내가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은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흉기까지 사용해서 아내에게 부상을 입혔는데 전치 5주의 골절 등 부상을 입히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인철 변호사 이 부부는 같이 살 수가 없는 지경까지 온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이혼 소송까지 했는데 네. 사실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빨리 정리가 돼야 돼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게 1차적인데 네. 아마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분란이 많았어요. 네. 또 그 전에 사실 이 아내도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남편한테 좀 핀잔을 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남편이 이제 아들을 목욕시키는데 왜 이렇게 목욕을 잘 못 시키느냐 이제 핀잔하니까 남편이 좀 화가 났겠죠. 그래가지고 가정폭력이 많은 것 같아서 이혼 소송까지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남자는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1년 3개월에 이제 실형을 선고받았고 아하. 우리 법원도 굉장히 재질이 안 좋다. 네. 그래서 이제 중형이 좀 선고된 것 같습니다. 이게 김복준 의원님 이게 아내 폭행은 어떠한 이유가 정당화될 수 없고 이 미화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유가 됩니까? 밥 달라고 했는데 대꾸 안 했다고? 아니, 아내가 아니라도요, 뭐 사람을 때리면 안 되는데 더더군다나 여성 자기 아내를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요, 제 얘기 좀 할게요. 네. 제가 2014년도에 퇴직하기 직전에 우리 선배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이제 앞으로 퇴직하고 나가면 제일 먼저 내가 머릿속에 숙지해야 될 게 뭘까요? 그랬더니 우리 그 유능한 선배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부터 아침 안 먹는 거 연습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침밥 얻어 먹으려고 그러는 건 바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제 우스갯소리지만요. 네. 이 남자는 아닌 게 아니라 간이 엄청 큰 남자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이인철 변호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네. 흉기 이용하지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 때리지 그전에도 그랬지 이거 보면은요. 밥은 폭행의 어떤 빌미로 사용한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어떤 폭력의 상습성이 몸에 배인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은 좀 초기 단계에서부터 처벌을 좀 받아가지고 처벌도 받고 치료도 우리 저 원장이 계시지만 치료도 병행됐어야 될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네. 이번 기회에 이인철 변호사님 이런 사람하고는 이혼하는 게 좋겠죠. 맞죠. 못 삽니다. 아내가 아내에게 평생 고마운 걸 갚고 살아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홍순변 아나운서 네. 폭행이 앞서 이인철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폭행이 한 차례만 있었던 게 아니라면서요? 한 차례만 있었던 게 아니고 작년에도 또 있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9월쯤에 이 아내가 이 자신의 아들을 이제 목욕을 시키고 있었어요. 네. 밖에서 바라보던 이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그러면서 한 소리가 그렇게 목욕을 제대로 못 시킬 거면 나와! 이래놓고 이제 아내를 폭행하기 시작하는데 바닥에 넘어뜨려 놓고 뭐 얼굴과 머리, 가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윤정 원장님 물론 아내분이 그때 표현을 억양을 어떻게 했는지는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대부분의 아내분들이 남편이 아이 목욕시키면 그렇게밖에 못해 나와봐 이렇게 하기는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 많이 당합니다만 그러면 뭐야 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라고 나오면 되지 왜 아내를 바닥에 넘어뜨리는데 무차별 폭행을 가합니까? 이게 딴데 원래부터 앞서 김복준님 말씀처럼 아내 폭행의 그냥 빌미 이유를 찾은 거 아니에요 그냥? 폭력은 사실 습관
네. 계속 반복되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폭력에 대해서 너무 허용적이에요. 아. 저 사람 성격이 그렇다. 성격이 과격하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사실 그건 범죄거든요. 네. 범죄뿐만 아니라 질병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남편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분이고요. 네. 아내는 그런 남편과 적응되면서 수동 공격적으로 바뀌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폭력적인 남성을 우리가 힘으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답을 늦게 한다든지 아하. 못 들은 척 한다든지 아하. 뭐 답을 안 준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수동 공격적인 그런 양상을 나타내서 오히려 그게 더 남편의 화를 불러일으키는 네. 촉발되는 사건이 됐을 것 같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노 조절 장애는 치료가 필요한 병이어서 아하. 이분이 좀 더 일찍 치료를 받았더라면 네. 아내의 고통이 좀 더 덜하지 않았을까. 근데 진료실에서 보면요. 그런 분들을 병원으로 데리고 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본인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하. 그런데요, 이인철 변호사님. 네. 지금 지난 8월 21일자로 이 두 사람 사이, 이제 부부 사이에는 이혼 소송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혹시 누가 봐도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누가 봐도 유책 사유가 있는데 네. 또 약간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뭘까요? 애매한 경우 있잖아요. 만약에 폭행이 좀 경했다. 네. 그럴 경우에는 또 남편이 또 잘못했다.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아하. 쌍방 규칙이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를 막 때리다가 자기도 때리다가 좀 다쳤겠죠. 그러면 쌍방 폭행으로 몰아갑니다. 그럼 경찰에서도 그냥 남편이 진단서 내면 이거 쌍방이야. 이렇게 네.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설령 폭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실형이 뭐 나왔지만 실형이 네.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하. 대부분 뭐 훈방이라든지 아니면 뭐 벌금형 심지어는 가정보호 사건을 처벌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하.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까지도 가정폭력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실무에서. 네. 이 가정폭력 같은 게 처벌도 뭐 중요하지만 이혼소송도 빨리 돼야 되는데요. 자, 이혼소송이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한 2, 3년 걸린가요? 2, 3년 걸려요. 2, 3년 아하. 동안 이 끔찍하게 이제 시달려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심지어는 법정에서 만나야죠. 부부 상담 받아야죠. 가사조사 네. 받아야죠. 계속 이 남편을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하. 제 생각에는 네. 이 가정폭력이 주장되는 그 이혼 사건 같은 경우 빨리 6개월 이내에 이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네요. 자,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연말까지 적폐청산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이 연일 논란입니다. 제 생각엔 발언이 아니라 발음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적폐청산이 아니라 적폐정산이겠죠. 시간 정해놓고 딱 맞춰 끝내는 건 청산이 아니라 정산이잖아요.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윤정 원장님, 물론 아내분이 그때 표현을 억양을 어떻게 했는지는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대부분의 아내분들이 남편이 아이 목욕시키면 그렇게밖에 못해. 나와봐. 이렇게 하기는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 많이 당합니다만, 그러면 뭐야 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라고 나오면 되지. 왜 아내를 바닥에 넘어뜨리는데 무차별 폭행을 가합니까? 이게 딴데 원래부터 앞서 김목준님 말씀처럼 아내 폭행의 그냥 빌미 이유를 찾은 거 아니에요, 그냥? 폭력은 사실 습관입니다. 네. 계속 반복되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폭력에 대해서 너무 허용적이에요. 아. 저 사람 성격이 그렇다. 성격이 과격하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사실 그건 범죄거든요. 네. 범죄뿐만 아니라 질병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남편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분이고요. 네. 아내는 그런 남편과 적응되면서 수동 공격적으로 바뀌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폭력적인 남성을 우리가 힘으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답을 늦게 한다든지 아하. 못 들은 척 한다든지 아하. 뭐 답을 안 준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수동 공격적인 그런 양상을 나타내서 오히려 그게 더 남편의 화를 불러일으키는 네. 촉발되는 사건이 이인철 변호사, 이 부부는 같이 살 수가 없는 지경까지 온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이혼 소송까지 했는데 네. 사실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빨리 정리가 돼야 돼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게 1차적인데 네. 아마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분란이 많았어요. 네. 또 그 전에 사실 이 아내도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남편한테 좀 핀잔을 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남편이 이제 아들을 목욕시키는데 왜 이렇게 목욕을 잘 못 시키느냐? 이제 핀잔하니까 남편이 좀 화가 났겠죠. 그래가지고 가정폭력이 많은 것 같아서 이혼 소송까지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남자는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1년 3개월에 이제 실형을 선고받았고 아하. 우리 법원도 굉장히 재질이 안 좋다. 네. 그래서 이제 중형이 좀 선고된 것 같습니다. 이게 김복준 의원님, 이게 아내 폭행은 어떠한 이유가 정당화될 수 없고 이 미화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유가 됩니까? 밥 달라고 했는데 데리고 안 했다고? 아니
아내가 아니라도요, 뭐 사람을 때리면 안 되는데 더더군다나 여성, 자기 아내를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요, 제 얘기 좀 할게요. 네. 제가 2014년도에 퇴직하기 직전에 우리 선배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이제 앞으로 퇴직하고 나가면 제일 먼저 내가 머릿속에 숙지해야 될 게 뭘까요? 그랬더니 우리 그 유능한 선배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부터 아침 안 먹는 거 연습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그 결혼해가지고요. 아마 대부분 남편 그럴 겁니다만 나 밥 줘 배고파라고 말하는 게 요즘 어지간한 용기 가지고는 말 못한다고 합니다. 인철 변호사님. 사실 저도 이제 이혼 재판 많이 해보면 네. 이제 아내는 이 남편에 대한 불만이 많은 폭행도 하고 여러 가지 네. 불만이 많은데 남편이 아내에 대한 불만이 있으니까 바로 밥이에요. 아하. 밥을 안 차려줍니다, 판사님. 서럽습니다. 그만큼 밥에 목숨 걸었는데 네. 자, 그 밥에 목숨 걸었다가 이제 큰일 난 그런 남편과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하, 네. 이제 금년 6월 26일에 전주에서 한 자택에서 일어난 일인데 네. 남편이 아내한테 이제 밥을 달라고 하니까 아하. 아내가 이제 그날따라 굉장히 이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무 대꾸 안 하니까 어. 갑자기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프라이팬으로 아내를 막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무지막지하게 폭행해서 무려 20차례 정도 폭행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프라이팬 손잡이가 부러졌겠죠. 아유. 그래도 분이 안 풀리는지 이번에 흉기, 칼로 이 아내의 배를 찔러가지고 아내가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은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흉기까지 사용해서 아내에게 부상을 입혔는데 전치 5주의 골절 등 부상을 입히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됐을 것 같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노 조절 장애는 치료가 필요한 병이어서 아하. 이분이 좀 더 일찍 치료를 받았더라면 네. 아내의 고통이 좀 더 덜하지 않았을까. 근데 진료실에서 보면요. 그런 분들을 병원으로 데리고 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본인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하. 그런데요, 이인철 변호사님. 네. 지금 지난 8월 21일자로 이 두 사람 사이, 이제 부부 사이에는 이혼 소송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혹시 누가 봐도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누가 봐도 유책 사유가 있는데 네. 또 약간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뭘까요? 애매한 경우 있잖아요. 만약에 폭행이 좀 경했다. 네. 그럴 경우에는 또 남편이 또 잘못했다.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아하. 쌍방규칙이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를 막 때리다가 자기도 때리다가 좀 다쳤겠죠. 그러면 쌍방 폭행으로 몰아갑니다. 그럼 경찰에서도 그냥 남편이 진단서 내면 이거 쌍방이야. 이렇게 네.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설령 폭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실형이 뭐 나왔지만 실형이 네.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하. 대부분 뭐 훈방이라든지 아니면 뭐 벌금형 심지어는 가정보호 사건을 처벌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하.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까지도 가정폭력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실무에서. 네. 이 가정폭력 같은 게 처벌도 뭐 중요하지만 이혼 소송도 빨리 돼야 되는데요. 자, 이혼 소송이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한 2, 3년 걸린 거. 아침밥 얻어먹으려고 그러는 놈 바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제 우스갯소리지만요. 네. 이 남자는 아닌 게 아니라 간이 엄청 큰 남자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이인철 변호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네. 흉기 이용하지,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 때리지, 그전에도 그랬지, 이거 보면요, 밥은 폭행의 어떤 빌미로 사용한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어떤 폭력의 상습성이 몸에 배인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은 좀 초기 단계에서부터 처벌을 좀 받아가지고 처벌도 받고 치료도 우리 저 원장이 계시지만 치료도 병행됐어야 될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네. 이번 기회에 이인철 변호사님 이런 사람하고는 이혼하는 게 좋겠죠. 아, 맞죠. 못 삽니다. 아내가 아내에게 평생 고마운 걸 갚고 살아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홍순변 아나운서 네. 폭행이 앞서 이인철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폭행이 한 차례만 있었던 게 아니라면서요? 한 차례만 있었던 게 아니고 작년에도 또 있었습니다. 아하. 작년 그러니까, 9월쯤에 이 아내가 이 자신의 아들을 이제 목욕을 시키고 있었어요. 네. 밖에서 바라보던 이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그러면서 한 소리가 그렇게 목욕을 제대로 못 시킬 거면 나와! 이래놓고 이제 아내를 폭행하기 시작하는데 바닥에 넘어뜨려 놓고 뭐 얼굴과 머리, 가슴을 수차례 때리